아, 존모님, 잭슨홀에서 파월은 채권 팔이 세일즈 쇼 할 듯요. 채권 팔이 세일즈를 해야겠죠. 예. 그럼 결국은 안전자산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자기네가 안전자산이라고 할지 고금리 계속 유지 안 한다고 할지 그 두 가지에서 채권 세일즈를 하려면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릴 것 같다 그래야지 채권 세일즈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은 그쪽으로 이제 중국이랑 이런 부분들 얘기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왠지 이제 글로벌리 파이낸셜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뭐 이런 소리 한마디 해주면은 제 생각에 미국 금리는 후다닥 내려가겠죠 이제. 예, 안전자산 선호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고점은 진짜 찍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금리 얘기들은 조금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저는 드는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죽지 않으면은 일단은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그 공장들이 지어질 때까지는 어쨌든 유지는 될 것 같은 거죠. 그게 뭐 아무리 빨라도 한 1, 2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 지금 공장 짓겠다고 난리치고 뭐 인베스트 아메리칸 뭐 이러고 있는데 USA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장들 다 지어지고 거기서 물건들이 나오면 이제 공급 과잉 되니까 디플레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공장 짓는 동안은 사람도 없고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공장 짓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고 이민법도 좀 바꾸려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동안은 공장 짓는 거, 인프라 짓는 거 뭐 이런 거 계속 하는데 인플레가 쉽게 없어질까 뭐 6개월 1년은 가지 않을까 롱거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스테이 롱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더 올라가면 이제 금융기관도 문제 생기고 글로벌리도 문제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그냥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조금 내리는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이제 간을 본다라는 게 그냥 저의 비운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지금도 미국을 빼버리고 나서 다른 나라 걸로 뭐 넘겨서 뭔가 볼만한 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뭐 업종별로 주식을 잘 하시는 거는 뭐 어나더 스토리니까 그거는 빼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이민님 안녕하세요. 금리 발표 있는데 다음 주 초반에 선물 방영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금리는 뭐 그냥 무조건 또 인하하지 않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는 그냥 또 인하를 할 텐데 그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도 인하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기본 그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을 통해서 중국이 뭐 뭔가 그 내부적으로 진짜 이게 그 도미노 현상으로 해가지고 뭐 무슨 운용사 하나 지금 돈 못 줘가지고 난리 났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PF 펀드들 뭐 돈 못 줬다고 난리 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도미노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막 그거 도미노로 해서 얼마 부채가 있는지 모른다 뭐 막 이러면서 이제 몰고 가면 이제는 중국 이제 암울해진다 이러면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 그림자 금융 얘기 나온 지 벌써 1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거의 한 8년 됐는데 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홍콩에 있을 때도 그림자 금융이 어째서 중국이 망한다 그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거의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넘게 지난 건데 중국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관리들이 그림자 금융을 관리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을 거고 그때 그림자 금융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레버리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때 레버리지였는데 그 레버리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아닐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헝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도 벌써 한 1, 2년 전인데 그럼 그거 했던 게 이제 부도가 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 있는 동안에 컨트리가드는 왜 그냥 뒀을까 뭐 이런 이제 물음표가 좀 던져져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해보고 대충 내일 러프하게 뉴스들 좀 모아보고 다시 뇌피셜을 좀 모아보고 그런 상태로 해서 중국이 정말로 저게 문제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냐 디플레 되고 건물들 다 집값 내려가고 이러면서 결국 하우스포들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일본처럼 이제 뭐 잃어버린 30년 된다 뭐 이런 상태로 갈 거냐. 근데 저는 중국은 그렇게 갈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인하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그 부양하는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시진핑은 낼 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레벨 내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가격상으로 보면 중국 기업들은 가격상으로 싸니까 물론 뭐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안 되고 뭐 지네 내부에서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에 미국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FDI 그 직접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안에서 계속 증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뭐 돈 많이 찍은 상태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섞이게서 의사결정하기는 되게 이제 투자 의사결정하기는 되게 이제 복잡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G2라는 부분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중국보다 높은 더 많은 GDP를 갖다가 유지할 만한 나라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돈 벌 기회를 보는데 중국에서 인간이 아무리 줄어든다고 해도 딴 나라에 비하면 인간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아직 펀드도 없고 저는 그래서 블랙락 뭐 이런 금융회사들 자꾸 중국 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우리나라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 박현주 회장 뮤추얼 펀드 만들었을 때 미래에셋 되는 거 딱 생각해 보시면 그런 정도의 시장의 확장성을 보고 있어서 자꾸 금융기관 특히 펀드 운영하는 회사들이 블랙락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자꾸 중국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버리지 못하는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면은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결국 뭐 돌고 돌아서 뭐 지금은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렇지만 결국 나중에 회사가 돈을 벌려고 성장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려면 결국 중국 버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비 시장은 결국 자본주의 다 소비 시장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중국도 바닥은 있을 거고 시진핑이 문제라는 게 제일 큰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발을 조금씩은 담궈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뇌피셜론 그래서 좀 더 리서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존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금리 내려간다고 주가가 좋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금리가 유지가 돼줘야지 주가가 좋지. 금리 내린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내리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뭐 코멘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25b씩 옛날처럼 막 쭉쭉쭉 내리면은 아 진짜 문제 있어서 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이상한 뉴스들 막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이미님 중국이 결국 GDP가 부채 이자를 상쇄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쉽게 리바운드 하지는 못할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게 되는 거를 감안한 주가 반영이라는 거죠. 뭐 얼마만 반영되느냐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P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진 이유가 저렇게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은 오히려 주가는 어느 정도 레인지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상했던 것보단 괜찮은데 아니면은 뭐 미국이랑 조금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한다던데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GDP가 여기서 중국이 더 올라가면 미국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커진 진짜 G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챌린징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급등을 하는 일은 저도 지금 제이미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완연하게 급하는 리바운드를 바라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는 하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장기적으로 보거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부 정도는 조금씩 이제 뭐 발은 담가놓고 구경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HCI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ELS 물량 적다 해도 그래도 많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해지하는 물량들 만기되면서 던지는 물량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뭐 데일리로는 임팩트가 있을 텐데 종가 부분이 던지고 뭐 장중에 던지고 뭐 이럴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저도 요즘은 이제 카운트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면은 인덱스들은 그렇게 영향 없는데 S&P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는데 HSCI는 던지려면 불편해요. 예. 호가가 비어요. 호가가 비어서 선물 가지고 던지기 불편하니까 ETF로 갈아타서 던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팩트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면 그런 부분들 해소되고 그러면 이제 한 시간이 지나가면 올해 말 뭐 이런 정도 천천히 보고서 계속 보면서 타이밍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이징 아파트 값은 엄청 비싸요. 예. 그게 비싸단 얘기는 결국은 중국에 돈이 있는 거고 제가 그냥 뇌피셜로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국에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FDI 말고 중국에서 땅값을 띄워서 돈을 많이 번 이제 졸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로 밖으로 빠져나갔고 캐피탈이 밖으로 나갔잖아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상용화가 되고 있지 않고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안화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걸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뭐 코인을 사서 나갔으면은 전체 캐피탈의 돈, 화폐 자체가 밖으로 나가버린 거기 때문에 그만큼을 뭐 그 GDP를 올려가지고 메꾸던 뭐 이런 방식으로 메꾸지 않는 한은 어 전체 웰스 자체가 커지기가 어렵죠. 웰스 중에 반대편에는 돈이 있는 거고 상품이 있어서 자산과 부채가 있는 거나, 그러니까 돈은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냥 자산이랑 1대1로 매칭돼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나가버렸으니까 어쨌든 아무리 관리를 했지만 그게 이제 코인으로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 돈 나간 것만큼 뭘로 메꾸든 메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개발해서 뭐 GDP를 올려서 메꾸던, 그러니까 당연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중국은, 그러니까 코인 못하게 하는 거고, 그나마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홍콩은 좀 풀어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위안화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일본 보면 아무리 찍어서 계속 메꾸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중국도 결국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진짜 구테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로 어나더 스토리. 진짜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이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이 계속 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돈을 인젝트를 받아야 돼요. FDI로 어디선가. 그러면은 달러가 들어오든 원화가 들어오든 뭐 유로가 들어오든 해서 자기네 나라 투자를 받아야 그 나간 돈만큼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나간 거를 들어오게 만들려면, 지금도 돈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중국이 저 모양인 거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뭐 세금 혜택을 주던지 아니면 부동산 살 수 있게 해주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생각해 보겠죠. 네. 인민일보나 사우스 모닝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였나요? 아닌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네. S&P 같은 경우도 주식, 그러니까 중국 위기설 같은 거는 저는 다 뭐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그 뭐 이제 거의 인공지능으로 사람 뭐 잘못하고 이런 것도 잡으려고 맘먹으면 다 잡을 수 있을 텐데, 관리 다 되고 있을 때 이제 잘못하면 죽죠. 그러면은 이제 관리 계속 잘 하고 있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언론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을 것 같고, 홍콩에서도 그거 계속 이슈가 됐었고, 예. 그래서 오히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은 중국이 망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진 않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진짜 망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미국은 안전할까요? 저는 미국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이 망가지는 상태가 되면은 진짜로 미국도 금리 내리고 다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글로벌리 다 같이 내려야 될 거예요. 논산딸기님, 건물주 걱정보다는 국내가,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국내가 더 걱정이죠, 진짜로. 국내가 오히려 더 그 중간에 껴서 미국이 진짜로 잘 봐줘서 뭐 어떻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에서 아주 머리가 아프죠. 네, 조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냥 그 저희 홀릭스 방에서 말씀하신 신뢰 문제예요. 신뢰 문제. 사업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번 돈을 밖으로 가져나갈 수도 있기도 하고 재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뺏기다시피 하고 나오신 사업하신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거기다 직접 투자를 하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고, 거기서 돈 벌어서 거기다 냅두고 나가라는 게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스탠스였으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한미일 회담으로 판은 정한 거죠. 뭐 정치를 떠나서 일단은 살기 위해서 한미일에서는 그냥 한미일에 붙은 거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 군대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같이 미국이랑 해야 되는 판국인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 붙을 수는 없는 거죠.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택의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정권이든. 예. 자꾸 뭐 정권을 욕하고 뭐 당 얘기를 하는데 뭐 예. 야당이 됐었어도 다 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닌 그, 예. 그러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제이미님 예전에 저 그냥 홍콩에 있을 때 저런 비슷한 얘기 이제 애들이 하면서 코리아 원화로 돼 있는 원화 가지고 있을래? 그 다음에
거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영주권이 있다면 위안화를 가지고 있을래? 라고 얘기를 이제 애들끼리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0억 명이 쓰고 있는 종이를 10억 명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종이를 가질래? 아니면은 5천만 명이 쓰는 종이를 가질래?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면 뭘 갖겠냐?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 그 종이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찍은 종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찍은 종이 한국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10억 명한테 주고 뭔가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이 종이 돈이 있으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달러니까 달러가 제일 좋은 거고 어느 나라 가든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예.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 부분들, 원화 환율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죠. 수출이 드리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중국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환율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안화랑 엔화랑의 굉장히 릴레이션십이 높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출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림 그려놓고 보면은 그냥 걔네들 환율 움직인 거랑 우리랑 사이사이 비슷한 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환율은 그냥 얘네들이랑 섞여서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 입장에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각자 도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이 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현재의 시기를 뭐라고 또 평가를 하겠죠. 제이미님 달러 좀 사두는 거 어떨까요? 근데 1350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왠지 저도 이제 한국 한국 사람이다 보면 1350원이 비싸다는 생각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이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싸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걸 싸우는 순간 그거는 뭐 어느 에셋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면 금융시장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다 망가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죽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뭘 사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 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 자체도 캐시는 캐시잖아요. 예,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투자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달러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얘기가 다르죠. 근데 보통 달러만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달러로 예금을 하든 아니면 달러로 주식을 사든 하니까 ETF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저 같으면은 1350원 이상이면은 뭐 지금 펀더멘탈리 봐서는 더 진짜 1400원 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거의 이제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미국 주식을 다시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원 달러 해지하면서 하고 싶어요. 1350원 이상에서는 그리고 1250원 이하에서는 그냥 달러 사도 되는 것 같고 예. 미국은 이미 글로벌 분산을 통한 저가 공급은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한 거죠. 그래서 온쇼링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공장들 다 질 때까지. 왜냐면 공장 짓는 동안에 사람 계속 고용해야 되고 거기 땅도 계속 매입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냐 어쨌든 땅 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전쟁 얘기까지 나오셨네요. 중국이 대만 때리면 중국이 대만 먹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해결하고 이런 스토리는 어렵죠. 그 어려운 스토리죠. 어려운 스토리. 근데 뭐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음모론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근데 지금은 돈으로 전쟁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뭘 또 때려부시고 싸우고 이런 거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들 이제 밀 생산국 이런 데여야지 이미 뭐 대만만 해도 TSMC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 주고 사면 되지 빨리 그거를 전쟁을 미사일로 쏴가지고 부시는 건 좀 너무 미개하잖아요. 또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일은 생각보단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자꾸 사람들이 뭐 전쟁 얘기 어쩌고 저쩌고 위험 지적적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장이 얼마 많아요. 반도체 공장도 많고 자동차 공장도 많고 거기에 투자한 외국인도 많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졌죠. 여기서 전쟁,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도 엄청난 환율 변동, 뭐 시장 변동이 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주가 빠지거나 환율 움직이는 거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였으면 지금 저런 수준의 환율과 저런 수준의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겠죠. 근데 뭐 또 뭐 그런 음모론도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이랑 러시아, 그러니까 사우디랑 러시아랑 해서 유가 올려놓고 자기네들 어차피 이제 전기차로 막 가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미리 돈 땡겨서 업프론트로 땡기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소설을 쓰려면 너무나도 많아서 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제 저는 그냥 다 수급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달러 수급에서 달러가 수급에서 그러면 지금 달러 어디로 가고 있니라고 했을 때 달러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나마 제일 그 성과가 좋았던 좋은 시기였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럼 달러 빼가지고 어디 갈 곳이 생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논살딸기님 말씀대로 미국제 동향이 모든 지표 대변할 듯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결국 미국 뭐 수출해가지고 돈 받으면 미국제 사는 거고 중국이 그랬다가 중국이 미국제 자꾸 안 사주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사우디도 석유 주고 미국 국채 사고 미국 회사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어쨌든 주고받고잖아요. 다 거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미국 국채가 누군가가 아무도 안 사준다고 막 얘기하지만 누군가 다 사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사는지를 잘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개인들도. 예, 옛날에 기관들끼리 그 눈치 작전 하면서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미님. 저는 그냥 돈이 어디로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은 나라가 아니라 원자재인 것 같긴 해요. 예.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나라는 이제 다 그냥 니어쇼링? 미국 근처, 미국은 미국 근처, 중국은 중국 근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미 이제 약간 이제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리쇼링, 뭐 니어쇼링, 온쇼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섞이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상으로는 재민님 말씀하신 가능성도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중국은 저는 나름은 가오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의 느낌으로는 죽어도 내가 그냥 죽지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이제 그런 빨들이 좀 있어서 되게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예, 어려운 나라라서 거기서 중국한테 그러니까 미국한테 꼬리 내면서 중국이 그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 했을 것 같진 않아요. 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 그러면 나는 내 나라대로 그냥 전화기 그냥 자기네가 만드는 거 쓰고 인공지능 자기네가 만든 거 쓰고 할게 시간 수출 안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가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죽을 사람 죽고 그러면서 이제 뭐 죽을 나라 죽고 뭐 어딘가는 이제 피해를 보겠죠. 결국은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니까 저동저지 저게 중국이 지금 당하는 것 같은 거를 다른 나라가 당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저렇게 당할 저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을 대체할 만큼의 그 국민들의 이 돈을 좋아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냥 놀고 편하게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막 돈을 막 벌어야지 뭐 이런 중국 애들의 마인드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지 않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인도도 그렇고 그 3%의 인도 얘기 많이 나오는 거 한두 개 몇 개 들어보면 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도로 많이 간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인도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타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봐도 그렇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인도에 대한 신뢰도는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인도에 영어가 되기 때문에 인도에 콜센터는 많았어도 테크놀로지가 있는 기업들이 예, 그 외국 회사가 인도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 되니까 콜센터는 인도에다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글로벌 콜센터 영어로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잡담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면은 또 재민님, 네, 에버그랑데 챕터 15 8천만 불 내수로 버티긴 하니까 사부작 외부 공개하지 않은 덮을 텐데.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밖에 거 돈 안 주고 배 째고 그 다음에 헤어컷 당해가지고 그냥 좀 돈 갖고 어차피 밖에 돈인데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걔네가 밖에다서 빌린 돈이 굉장히 컸다면 쟤네들이 저렇게 대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국 애들이 밖에서 빌린 돈이 적으니까 배 째고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 내가 관리하면서 내가 한국 거 그러니까 중국 거 그냥 내가 관리할래라고 하니까 지금 저렇게 세게 막 그냥 덤비는 거지. 막 밖에서 빌린 돈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로 그 빌린 돈 배째고 난 다음에는 모두 외국인 다 밖으로 빠져나오고 막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은 별로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 정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 나라 돈에서 결국은 돈 찍어서 메꾸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리즈너블하게 명분 만들어서 잘 찍어서 그걸로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파이를 계속 키워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본주의 돈 가지고 찍는 거는 돈을 얼마나 잘 리즈너블하게 잘 찍어서 잘 나눠줘서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가 좀 덜 가져가게 하면서 거기서 모티베이션 줘서 그 모티베이션에 따라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큰 자본들은 그 돈으로 벌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섞이는 것 같아요. 디질리님, 부동산 기업 국유화하게 될까요? 망하면 하겠죠. 우리나라 은행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은행 국유화된 거였던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국유화했다가 다시 팔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아, 재민이 소리가 잘 안 들리나? 소리가 너무 작은가요? 어, 마이크가 그런가? 마이크 볼륨은 지금 현재가 이게 맥스거든요. 어, 어, 죄송합니다. 한번 마이크를 어떻게 바꾸던지 아니면 마이크 볼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커지나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큰가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소리가 커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잘하면 내일 저녁 때 한번 네, 그냥 갑자기 라이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